이건 전투기가 아니라 괴물입니다. 나토 비공개 회의장에서 터져나온 한마디에 유럽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80년 전통의 유럽 방산을 호령하던 거물이 종이 한 장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채 회의장을 뛰쳐나간 겁니다. 그 종이에는 대한민국 KF-21의 성능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당 732억 원, 전투 효과 4.3배, 유로파이터의 절반 가격, 25개국이 노후 전투기를 교체해야 하는 수십조 원 시장의 주인이 그날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물을 무너뜨린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그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온 걸까요?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리처드 헤이워드입니다. 올해 54살이고 영국 국방부에서 22년을 일했습니다. 제 직책은 전투기 획득 사업 총괄 심의관. 쉽게 말씀드리면 영국 공군이 어떤 전투기를 살지 그 수십조 원짜리 결정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제 서명 하나에 납세자의 돈 수조 원이 움직이고 제 보고서 한 줄에 조종사 수백 명의 목숨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단 하나의 원칙만 지켜왔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기업이 아니라 영국 국민을 위해 일한다. 그 원칙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 덕분에 저는 역사가 바뀌는 현장의 한가운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4개월 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아침 런던 화이트홀의 국방부 청사. 제 사무실 창밖으로는 잿빛 하늘에서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올라온 공문 한 장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차기 전투기 획득 사업 종합평가 지시. 향후 유럽 각국의 노후 F-16과 구형 기체들을 대체할 차세대 기종에 대한 종합평가. 보고서를 90일 안에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평가 대상은 5기종이었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 프랑스의 라팔, 스웨덴의 그리펜, 미국의 F-16 최신 개량형. 거기까지는 늘 보던 이름들이었죠. 하지만 5번째 줄에서 제 눈이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KF-21 보라매.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건 구색 맞추기군. 아시아 신흥국 기종 하나쯤 넣어줘야 공정한 평가처럼 보이니까 위원회가 만들어낸 들러리라고 확신했습니다. 마침 사무실에 들어온 후배 심의관 톰슨도 공문을 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이요? 진심입니까? 거긴 우리 호크 훈련기 비슷한 거나 만들던 나라 아닙니까? 그러게 말이야. 평가 항목표나 만들어두게. 어차피 한 페이지면 끝날 기종이니까. 저에게도 근거는 충분했습니다. 영국은 80년이 넘는 전투기 명가입니다. 2차 대전의 하늘을 지킨 스피파이어부터 오늘의 타이푼까지 우리는 전투기의 역사 그 자체를 써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전투기 개발 역사가 고작 26년. 제가 알던 한국은 전투기를 사가는 나라였지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는 미국의 구형 기체를 사갔고 그 다음에는 F-16을 면허 생산했고 최근에야 F-35를 구매한 나라. 훌륭한 고객이었지 결코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그 유명한 일화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 독자 개발을 선언했을 때 미국이 4가지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그리고 전자전 장비까지 전투기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기술을 전부 거부당한 겁니다.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워싱턴과 런던의 복도에서 다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엔진 하나 못 만드는 나라가 전투기를 만들겠다니 농담치고는 스케일이 크다고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 웃음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는데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목소리는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헤이워드 심의관님, 에드워드 애슈턴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순간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에드워드 애슈턴, BAE 시스템즈의 유로파이터 글로벌 수출 총괄국장. 유럽 방산업계에서 그 이름을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의 거물이었습니다. 귀족 가문 출신의 명문 사관학교를 나왔고 20년간 유로파이터를 중동과 유럽 전역에 팔아치운 남자. 각국 공군 참모총장들과 직통 전화를 주고받고
국방장관들의 별장에 초대받는 사람. 그의 말 한마디가 곧 유럽 전투기 시장의 시세였습니다. 심의관님이 이번 평가를 맡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도 드릴 겸 식사나 한번 하시죠. 거절은 사양하겠습니다. 공문이 제 책상에 올라온 지 10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국방부 내부 인사 정보가 실시간으로 그의 귀에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었죠. 등 뒤가 서늘해졌지만 저는 일단 수락했습니다. 어떤 판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이틀 뒤 저는 런던 메이페어의 회원제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반인은 예약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죠. 묵직한 원목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가죽 소파와 시가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벽난로에서는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습니다. 애쉬턴은 안쪽 별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짙은 감색 캐시미어 슈트에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금장 커프스링크. 그가 손을 들자 웨이터가 수백만 원짜리 와인을 들고 왔습니다. 심의관님 같은 분이 계셔서 영국 안보가 든든합니다. 자, 한 잔 받으시죠. 식사 내내 그는 완벽하게 부드러웠습니다. 제 딸의 대학 진학을 챙겨 물었고 제 아내의 건강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윈블던 결승전 로열박스 좌석 이야기를 슬쩍 흘렸고 은퇴 후 자기 회사 고문 자리가 얼마나 좋은 대우인지를 농담처럼 끼워 넣었습니다. 당근이었습니다. 아주 달콤하고 아주 노골적인 당근. 저는 와인잔만 만지작거리며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저트가 나올 무렵 그의 목소리에서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심의관님. 이번 평가 말입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유로파이터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영국에 일자리 수만 개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생산 라인이 곧 영국의 국익입니다. 설마 심의관님께서 아시아의 깡통 비행기 따위에 진지하게 시간을 쓰실 생각은 아니시겠죠? 깡통 비행기. 그는 KF-21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이렇게 덧붙였죠. 한국 말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나 주워가던 나라 아닙니까? 면허 생산이나 하던 나라가 이제 우리와 같은 테이블에 앉겠다고요? 웃기는 일이죠. 미국이 핵심 기술을 안 줬으니 그 비행기 속은 텅 비어 있을 겁니다. 심의관님, 평가 보고서에 그 기종은 적당히 한 페이지 정도만 할애하시면 됩니다. 들러리는 들러리답게. 저는 냅킨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저는 그의 말에 절반쯤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공직자로서 제 안에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쓰는 보고서는 보고서가 아니라 소설입니다. 그리고 저는 소설가가 되려고 22년을 버틴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평가는 평가입니다. 저는 5기종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할 겁니다. 한국 기종도 현장 실사를 다녀올 생각입니다. 순간 별실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애쉬턴의 입꼬리에 걸려있던 미소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가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주 낮고 아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헤이워드 심의관님, 당신 나이가 54시죠. 연금 수령까지 6년 남으셨고 따님은 내년에 대학에 들어가고 이 바닥에서 22년을 버티신 분이 왜 갑자기 순진한 척을 하십니까? 제 가족 이야기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가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벽난로 불빛이 그의 얼굴 절반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시장에서 내 뜻을 거스른 공무원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3년 전 독일의 어느 심의관은 라팔에 후한 점수를 줬다가 지금 지방 보급창에서 서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어느 평가관은 이상한 투서에 휘말려 감사만 2년을 받았죠. 결백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커리어는 이미 끝났는데. 그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협박보다 더 소름 끼쳤습니다. 나는 당신을 아낍니다. 심의관님. 그러니 충고하는 겁니다. 한국행 비행기는 타지 마세요. 보고서에 필요한 자료는 우리가 충분히, 아주 충분히 제공해 드릴 테니 당신은 그저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6년 뒤 아주 따뜻한 은퇴를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것은 권유가 아니라 협박이었고 거래가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22년 공직 생활에서 이렇게 노골적인 압박은 처음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저는 떨리는 손을 테이블 아래로 감추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사 잘했습니다, 국장님. 보고서는 제 눈으로 본 것만 적겠습니다. 후회하실 텐데, 후회는 제 몫이죠. 레스토랑을 나서는데 런던의 밤바람이 칼처럼 차가웠습니다. 택시를 잡지 않고 한참을 걸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한 기업의 영업국장이 국가의 심의관을 앉혀놓고 결론을 받아쓰라고 명령하는 나라. 그게 제가 22년을 바친 시스템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서재에서 한국행 출장 신청서에 서명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한국 기종이 들러리라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하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공정한 탈락 사유를 적어오는 것. 그러면 애쉬턴의 압박도 제 양심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한국이 탈락할 것을 단 1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국을 떨어뜨리러 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22년 직업 인생 전체가 뒤집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 뒤 저는 한국 경상남도 사천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트랩을 내려서는 순간 한국의 겨울바람이 활주로를 가로질러 제 뺨을 때렸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폐속까지 밀려 들어왔죠. 하늘은 시리도록 푸르고 투명했습니다. 런던의 잿빛 하늘과는 완전히 다른 하늘이었습니다. 공항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군사기지에 가까운 풍경이었습니다. 활주로 끝으로 경납고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너머로 KAI 공장 건물들의 회색 지붕이 보였습니다. 마중 나온 차량을 타고 정문을 통과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상체가 앞으로 쏠렸습니다. 활주로 위에 KF-21 시제기 석 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기체가 눈이 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직업상 F-15, F-16, F-22, F-35까지 세상의 거의 모든 전투기를 코앞에서 본 사람입니다. 웬만한 기체에는 감흥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련됐다. 아니, 아름다웠다. 쌍발 엔진의 흡기구가 동체 양옆으로 벌어진 실루엣은 미국의 최강 전투기들을 연상시켰습니다. 매끈하게 다듬어진 동체 표면에는 레이더 반사를 줄이기 위한 설계의 흔적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훈련기나 만들던 나라의 물건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자태였죠. 하지만 저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자. 예쁜 비행기가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다. 나는 탈락 사유를 찾으러 온 사람이다. 보안 검색은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신분 확인, 전자기기 검사, 촬영 장비 봉인까지 3단계의 게이트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제가 다녀본 미국과 유럽의 어떤 방산 시설보다 엄격했습니다. 그 엄격함이 오히려 묘한 신호로 다가왔습니다. 지킬 것이 많은 자만이 이렇게 지키는 법이니까요. 게이트를 지나자 저를 맞이한 사람은 정도윤이라는 이름의 시험비행 수석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카키색 비행 점퍼를 걸친 50대 남자. 악수를 나누는데 그의 손바닥에 박인 단단한 굳은 살이 느껴졌습니다. 조종관을 수십 년 잡아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헤이워드 심의관님, 먼 길 오셨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것은 저희의 최종 조립 라인과 비행 시험 데이터 전부입니다. 전부라는 말에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차피 보여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나. 핵심은 다 가리고 번지르르한 홍보 영상이나 틀어주겠지. 그게 제가 아는 신흥국들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정 수석이 활주로 쪽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여쭙겠습니다. 저 기체들은 지금까지 1400회가 넘는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사고는 몇 번이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직업적인 감각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시제기 단계에서 1400회면 보통 크고 작은 사고가 수십 건은 나옵니다. 비상 착륙, 엔진 이상, 비행 제어 오류. 그게 정상입니다.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도 개발 단계에서 수없이 멈춰섰고 유로파이터도 초기에 뼈아픈 사고를 겪었으니까요. 저는 한껏 여유를 부리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20건 안쪽이면 꽤 준수한 편이겠죠. 정 수석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동그라미 하나를 만들어 보였습니다. 제로입니다. 1400회, 전 기체, 완전 무사고.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록 전부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비행일지, 정비일지, 원자료까지 전부요.
숨길 것이 없으니까요. 저는 28년 경력을 통틀어 전 세계의 비행 시험 데이터를 봐온 사람입니다. 시제기 1400회 무사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운은 100번까지입니다. 1400번의 무사고는 설계 그 자체가 뼈대부터가 비정상적으로 탄탄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자료를 통째로 열어주겠다는 자신감은 데이터를 조작할 필요가 없는 자만이 부릴 수 있는 자신감입니다. 이건 깡통이 아니다. 그것이 사천에서 받은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탈락 사유를 적으러 온 수첩에 저는 정반대의 문장을 적고 있었던 겁니다. 설계 안정성, 예상을 상회함, 원인 분석 필요. 경납고로 향하는 길에 정수석이 말했습니다. 심의관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희는 유럽에서 오신 평가관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지 압니다. 들러리 세우러 오신다는 것도 압니다. 저는 흠칫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익숙하니까요. 26년 동안 늘 그랬습니다. 안 될 거라는 말, 불가능하다는 말, 주제를 알라는 말. 저희는 그 말들을 들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심의관님께 부탁드릴 것은 하나뿐입니다. 그가 경납고의 거대한 철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눈으로 보신 것만 믿어주십시오. 저희에 대한 소문도, 저희에 대한 기대도 말고 오직 데이터만. 철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으로 쏟아져 나온 것은 제가 평생 보아온 어떤 광경과도 다른 거대하고 정밀하게 움직이는 생산 라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 깊은 곳에 제 인생을 뒤집어 놓을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거부했던 4가지 기술. 그 기술들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말입니다. 철문이 완전히 열리자 거대한 최종 조립동의 내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입구에 선 채로 잠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천장까지 닿은 조립 구조물 사이로 KF-21 동체들이 공정 단계별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바닥은 먼지 한 톨 보이지 않을 만큼 깨끗했고 작업자들의 동선은 마치 안무처럼 정확했습니다. 공구 하나, 부품 하나에도 전자 태그가 붙어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었죠. 저는 유럽의 자랑이라는 유로파이터 조립 라인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독일에서 만든 동체에 이탈리아에서 만든 날개를 붙이고 스페인산 부품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라인이 멈춰 서 있던 광경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설계부터 조립까지 모든 것이 한 지붕 아래에서 한 호흡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정 전체가 디지털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 생기면 1시간 안에 전 라인에 반영됩니다. 안내하던 엔지니어의 말에 저는 수첩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1시간이요? 우리 쪽은 4개국 승인을 받는 데만 몇 주가 걸립니다만 여기는 승인받을 다른 나라가 없으니까요. 그 짧은 대답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유로파이터의 고질병, 4개국 컨소시엄의 비효율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해버린 겁니다. 저는 애써 화제를 돌렸습니다. 조립이야, 잘할 수 있다. 한국은 원래 제조 강국이니까. 문제는 머리다. 전투기의 두뇌와 눈. 미국이 끝내 거부했다는 그 핵심 기술들 말입니다. 레이더 시험동을 보고 싶습니다. 제 말에 정도윤 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레이더 시험동에 들어서자 서늘한 공기와 함께 희미한 전자 장비 특유의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거대한 전파 무반향실 안에 AESA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송수신 소자가 박힌 평판이 조명을 받아 묵직하게 빛나고 있었죠. 한국이 독자 개발한 AESA 레이더입니다. 실측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시험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동시 추적 표적수, 탐지 거리, 추적 정밀도. 저는 숫자를 따라가던 눈을 멈추고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읽었습니다. 제가 아는 F-16 탑재 미국제 레이더의 성능 수치가 머릿속에 있었으니까요. 동등하거나 그 이상. 이 데이터, 원자료 검증이 가능합니까?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낮아져 있었습니다. 시험 일자별 원본 로그까지 전부 열람 가능합니다. 비행 시험에서의 실제 운용 기록도요. 저는 그 자리에서 2시간 동안 원자료를 파고들었습니다. 트집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딘가에 분칠한 흔적이, 좋은 날만 골라 담은 흔적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하지만 없었습니다. 실패한 시험까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고
실패 원인과 개선 조치까지 추적 가능했습니다. 데이터는 화장하지 않은 맨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얼굴이 유럽의 자존심을 위협할 만큼 잘생겨 있었습니다. 수첩을 쥔 제 손에 식은땀이 배어났습니다. 머릿속에서 애슈턴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미국이 핵심 기술을 안 줬으니 그 비행기 속은 텅 비어 있을 겁니다. 텅 비어 있다고요? 아닙니다. 속이 비기는커녕 미국제와 맞먹는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남의 심장이 아니라 자기 심장이. 복도로 나오는데 낯선 군복의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어깨에 인도네시아 공군 휘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공동개발 파견단장 아리프 위보어 대령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영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평가는 어떠십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저는 직업적인 미소로 답을 피했습니다. 위보어 대령이 활주로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2년째 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24기 도입 계약을 협상하고 있죠. 7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서류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이 활주로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심의관님도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서류로는 보이지 않는 것.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영업용 수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천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밤이 제 인생을 둘로 갈라놓게 됩니다. 사천에 오기 전에 헤이워드와 그 후에 헤이워드로 말입니다. 실사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났고 저는 다음 날 아침 런던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려는데 정도윤 수석이 다가왔습니다. 심의관님, 저녁은 드셨습니까? 안 드셨으면 같이 가시죠.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차로 10분쯤 달려 도착한 곳은 사천 시내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테이블이 4개뿐인 가게였죠. 문을 여는 순간 고기 굽는 냄새가 훅 끼쳤고 주인 할머니가 정수석을 보더니 아들 대하듯 반겼습니다. 초록색 병에 담긴 한국 술이 나왔습니다. 소주라고 했습니다. 한 잔 비우자 목구멍이 뜨끈해지면서 이상하게 마음의 빗장이 하나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2잔째부터 정수석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공식 안내자의 언어가 사라지고 한 사람의 조종사이자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심의관님, 낮에 보신 AESA 레이더 말입니다. 그 물건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저는 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는 것까지는 압니다. 그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수석이 창밖의 어둠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멀리 KAI 공장의 불빛이 안개 속에 번져 있었습니다. 통보가 온 날, 저는 입사 4년 차였습니다. 프로젝트가 막 본궤도에 오르려던 참이었죠. 미국 측과 기술 이전 협상을 하던 중에 갑자기 공문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4가지 핵심 기술, 이전 불가.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전 장비. 전투기에 눈과 귀를 전부 안 주겠다는 통보였습니다. 그의 손이 소주잔을 쥔 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너희는 이걸 만들 능력이 없으니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점잖게 포장된 모욕이죠. 그날 연구소 분위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들 유령처럼 복도를 걸어 다녔어요. 어떤 선배는 화장실에서 한참을 안 나왔습니다. 10몇 년을 매달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밤 11시 반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연구소 대회의실에 수석 연구원부터 막내까지 90명 넘게 모였죠. 야근하던 사람, 퇴근했다가 다시 달려온 사람, 잠옷 위에 점퍼만 걸치고 온 사람까지. 소장님이 단상에 서서 딱 3문장을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이 안 준다고 한다. 그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누가 하겠나. 정수석이 소주를 한 잔 따라 단숨에 비웠습니다. 아무도 손을 못 들었습니다. 90여 명이 전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당연합니다. AESA 레이더를 독자 개발한 나라는 그때까지 전 세계의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수조 원과 10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레이더 팀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정수석의 목소리가 잠시 멎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한마디를 옮겼을 때 제 등줄기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식당 안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한 명씩
한 명씩 손이 올라갔습니다. 나중에는 90여 명 전원이 손을 들고 있었답니다. 그날부터 시작이었습니다. 3년 7개월. 그동안 그 팀에는 주말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연구소 불이 꺼진 적이 없었어요. 시제품 첫 시험날, 레이더가 표적을 처음으로 잡아냈을 때 연구소에서 통곡이 터졌습니다. 40대 엔지니어들이 모니터 앞에서 서로를 껴안고 어린아이처럼 물었습니다. 미국이 안 된다고 했던 걸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4가지 전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펜타곤과 화이트홀의 복도에서 그 거부, 통보를 안주 삼아 웃던 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웃던 바로 그 시간에 지구 반대편의 연구소에서는 90여 명이 밤을 갈아넣고 있었던 겁니다. 정수석이 빈잔을 채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미군 기지에서 남의 나라 비행기를 정비하셨습니다. 은퇴하시던 날 제게 그러시더군요. 나는 평생 남의 비행기만 닦다간다. 너는 우리 비행기를 만들어라. 제가 첫 시험 비행에서 KF-21을 몰고 사천 하늘에 올랐을 때 조종석에서 아버지 생각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관제탑에서 무슨 일 있냐고 물을 정도로요.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심의관님, 저 비행기는 철판과 부품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안 된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의 26년으로 만든 겁니다. 보고서에 뭐라고 쓰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사천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출장 전에 미리 적어두었던 보고서 초안의 결론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KF-21은 흥미로운 신규 진입자이나 시장 경쟁력은 제한적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커서가 깜빡이는 빈자리에 새 문장을 적었습니다. 전 항목 재평가 필요. 본 기종은 유럽 방산 질서를 재편할 잠재력을 보유함. 엔터 키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문장이 런던에서 어떤 폭풍을 일으킬지 그때 저는 절반쯤만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출근하자마자 국방부 고위층에 호출이 있었습니다. 차관보급 인사의 집무실. 그는 의례적인 인사도 없이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헤이워드 심의관. 한국 출장 보고가 벌써부터 시끄럽던데. 평가는 균형 있게 하셔야지. 균형 있게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요. 데이터라. 그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심의관, 우리 일에는 데이터 말고도 고려할 게 많아요. 동맹의 균형, 산업의 균형, 그리고 사람의 균형.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리라 믿습니다. 방을 나오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애슈턴의 손은 제 머리 위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메이페어의 만찬에서 그가 했던 말은 허풍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후에는 더 노골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배 톰슨이 사색이 된 얼굴로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심의관님, 전산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심의관님의 한국 출장 자료 폴더에 누가 접근을 시도했답니다. 외부에서요. 저는 즉시 원자료 사본을 만들어 분산 보관했습니다. 22년 공직 생활에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 나라의 청사 안에서 제가 제 보고서를 지키기 위해 숨바꼭질을 해야 하는 상황. 손이 떨린 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치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애슈턴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레스토랑이 아니라 제 사무실로 당당하게 찾아왔죠. 그는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치 자기 집 응접실처럼. 심의관님,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다음 주 브뤼셀에서 나토 차세대 전투기 비공개 세션이 열립니다. 18개국이 모이는 자리죠. 그리고 제가 힘을 좀 썼습니다. 기조 발표자로 당신을 추천했어요. 저를요? 왜죠? 당신이 한국을 직접 다녀온 유일한 평가관이니까.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발표 자료는 우리 전략실에서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이걸 그대로 띄우고 읽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 USB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KF-21 종합평가라는 제목 아래 자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교묘하게 비틀려 있었습니다. 무사고 1400회 기록은 통째로 빠져 있었고
AESA 레이더 성능은 검증 불가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격 경쟁력 항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저가 정책은 품질, 결함의 방증으로 추정됨. 추정. 근거는 단 한 줄도 없이 오직 추정. 이건 평가가 아니라 조작입니다, 국장님. 조작이라니 말이 험하시네. 애쉬턴이 느긋하게 다리를 꼬았습니다. 이건 해석입니다, 심의관님. 그리고 그 해석에 당신의 서명과 직함이 실리는 순간 25개국의 구매 담당자들이 읽게 될 공식 견해가 되는 거죠. 한국이라는 이름은 향후 10년간 유럽 시장에서 지워지는 겁니다. 그가 일어서며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의 무게가 쇳덩이 같았습니다. 브뤼셀에서 봅시다. 아, 그리고 발표가 끝나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차기 합동획득위원회 영국 대표 자리, 당신 이름이 올라가 있거든요. 내가 올려놨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저는 그 USB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한쪽에는 22년 커리어의 정점과 따뜻한 은퇴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사천의 작은 식당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나는 평생 남의 비행기만 닦다간다.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발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애쉬턴의 USB가 아니라 제가 사천에서 가져온 원자료로 말입니다. 새벽 4시까지 슬라이드를 다듬으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띄우는 순간 제 커리어는 끝장날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무엇을 위해 이 일을 시작했는지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뒤 브뤼셀 나토 본부. 비공개 회의장은 육중한 보안문 너머에 있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방, 긴 타원형 테이블, 그리고 18개국에서 온 22명의 결정권자들, 각국 공군 획득 담당관, 합동획득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옵서버들. 이 방에 앉은 사람들의 펜 끝에서 향후 10년, 수백 대 규모, 수십조 원의 전투기 시장이 결정됩니다. 공기부터가 무거웠습니다. 에어컨 소리와 서류 넘기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죠. 상석 가까운 자리에 애쉬턴이 앉아 있었습니다. 감색 캐시미어 슈트, 금장 커프스링크, 그리고 그 특유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의 미소. 그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한쪽 눈을 찡긋해 보였습니다. 잘 부탁한다는 신호였죠. 제 안주머니에는 USB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준 것과 제가 만든 것. 의장인 나토 합동획득위원장 나르스 홀름그렌이 개회를 선언하자마자 애쉬턴이 손을 들었습니다. 발언권을 구하는 게 아니라 통보하는 손짓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일어나 슈트 단추를 풀었습니다. 본론에 앞서 한 가지만 정리하고 갑시다. 최근 일각에서 한국산 KF-21에 대해 과도한 관심이 일고 있다는 걸 압니다. 언론이 떠들고 몇몇 나라에서 문의가 들어온다는 것도 알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가 회의장을 한 바퀴 훑어봤습니다. 매가 들쥐를 내려다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비행기는 우리 유럽의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전투기는 전통이 만드는 예술품입니다. 우리는 스피파이어부터 타이푼까지 80년을 쌓아왔어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개발 역사 26년. 훈련기나 만들던 나라입니다. 며칠 전에도 어느 분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식탁에 부스러기나 주워가던 나라가 갑자기 셰프 행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프랑스 측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고 독일 측 참석자도 입가에 미소를 걸었습니다. 애쉬턴이 흐름을 탔습니다. 실전 기록은 제로. 엔진은 미국 지휘에서 수입. 내부 무장창은 미완성. 그런데 가격이 절반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터무니없이 싼 물건에는 반드시 치명적인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 조종사들의 목숨을 검증되지 않은 깡통에 맡기자는 정신 나간 참모 총장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으며 마무리했습니다. 마침 오늘 한국 현지를 직접 실사하고 온 영국 국방부의 헤이워드 심의관께서 종합평가를 발표하실 겁니다. 유럽에서 가장 공정하고 권위 있는 평가관이죠. 심의관님, 부탁드립니다. 22쌍의 눈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발표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발표석 단말기 앞에서 저는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USB 2개가 만져졌습니다. 애쉬턴이 흐뭇한 표정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각본이 완성되는 순간을 기다리는 연출가의 얼굴로.
저는 USB 하나를 꺼내 단말기에 꽂았습니다. 제가 만든 쪽이었습니다. 화면에 첫 슬라이드가 떠올랐습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KF21 현장 실사 보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애쉬턴의 미소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준 자료의 제목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저를 향했고 저는 그 눈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4개월 전 솔직히 말해 한국 기종의 탈락 사유를 찾으러 사천에 갔습니다. 방금 애쉬턴 국장께서 하신 말씀, 그게 바로 출장 전에 제 생각 그대로였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은 해석이 아니라 원자료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회의장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애쉬턴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주먹으로 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반란은 시작됐습니다. 이제 돌아갈 다리는 없었습니다. 첫 번째, 신뢰성입니다. 화면에 비행시험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KF21 시제기들은 현재까지 14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수행했습니다. 사고 기록, 제로. 비상 착륙, 제로. 비행 중단을 부른 중대 결함, 제로. 저는 이 기록을 의심해서 원본 비행 일지와 정비 일지를 직접 대조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업계에서 시제기 1400회 무사고가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잘 아는 어느 최신의 기종은 개발 단계에서 몇 번이나 전 기체 비행 중단을 겪었는지 이 방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몇몇 참석자들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그 유명한 4가지 기술입니다. 미국이 이전을 거부했던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전 장비. 애쉬턴 국장께서는 그래서 저 비행기 속이 텅 비었을 거라고 하셨죠. 제가 시험동에서 직접 확인한 실측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AESA 레이더의 성능 그래프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동시 추적 표적수, 탐지 거리, 추적 정밀도. 전 항목에서 현재 F-16에 탑재된 미국제 레이더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입니다. 한국은 기술을 받지 못하자 4가지 전부를 독자 개발했습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현재 독자적인 스텔스 형상 설계와 항공전자, 아키텍처를 모두 구현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 이렇게 4나라뿐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획득국장 마레크 자비에르스키가 펜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결정타로 향했습니다. 세 번째, 성능 대가격입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전투 행동 반경, KF-21은 945km, 현재 25개국이 교체를 고민 중인 F-16은 565km, 67% 더 멀리 나라가 싸우고 돌아옵니다. 최대 무장 탑재량 7.8톤 대 5.5톤. 그리고 한국 측 모의 전투 분석에서 0대0 임무 효과는 F-16 대비 4.3배. 저는 이 4.3배라는 숫자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산출 모델과 입력 변수까지 검증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결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격입니다. 저는 일부러 한 박자를 쉬었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화면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 대당 약 1120억 원. 라팔, 비슷한 수준. 그리펜, 약 870억 원. 그리고 KF-21 보라매. 숫자가 화면 중앙에 크게 떠올랐습니다. 732억 원. 폭탄이 떨어진 듯한 정적. 그리고 곧이어 회의장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비에르스키 국장이 계산기를 꺼내 미친 듯이 두드렸고 핀란드 측 옵서버는 안경을 고쳤으며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낮게 내뱉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이건 전투기가 아니라 괴물이잖아. 저는 그 말을 받아 못을 박았습니다. 유로파이터보다 35% 저렴하고 가장 싸다는 그리펜보다도 더 쌉니다. 그런데 쌍발 엔진에 독자 개발, AESA 레이더에 4.5세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레이더 반사 면적을 갖췄습니다. 자, 애쉬턴 국장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터무니없이 싼 물건에는 치명적인 이유가 있다고. 맞습니다.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단, 구매자가 아니라 경쟁자에게 치명적이라는 게 다를 뿐입니다. 회의장 어딘가에서 참지 못한 웃음이 터졌습니다.
애쉬턴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일어섰습니다. 헤이워드,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서 평생 유지해온 우아함이 벗겨져 나갔습니다. 좋습니다. 숫자 노름은 그럴듯하군요. 하지만 본질적인 질문이 남아있죠. 실전입니다. 우리 타이푼은 리비아 상공에서 검증됐습니다. 라팔은 중동과 아프리카의 전장에서 증명됐고요. 그 한국 비행기는 실전에서 단 한 발이라도 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로. 조종사의 목숨을 종이 스펙에 거는 나라는 없어요. 분위기가 출렁였습니다. 실전 검증. 이 업계에서 가장 무거운 단어가 테이블 위에 던져진 겁니다. 몇몇 참석자들이 다시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애쉬턴이 승기를 잡았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국장님. 그럼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F-35가 처음 수출 계약을 맺었을 때 실전 기록이 있었습니까? 애쉬턴의 입꼬리가 그대로 멈췄습니다. 영국이 F-35 도입을 결정한 뒤 그 기종이 처음 실전에 투입되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수십 개 나라가 줄을 서서 계약서에 서명했죠. 실전 기록 없이 말입니다. 국장님 논리대로라면 F-35는 단 한 대도 팔리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팔렸을까요? 구매를 결정하는 건 과거의 실전 기록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데이터와 미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핀란드 옵서버가 끼고 있던 팔짱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자비에르스키 국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헤이워드 심의관, 폴란드 측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AESA 레이더의 시험 데이터, 우리와 공유 가능한 수준입니까? 질문의 형태를 한 관심 표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유로파이터의 최대 잠재 고객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던진. 애쉬턴의 고개가 휙 돌아갔습니다. 자신이 수년간 공들여온 고객이 적진을 향해 손을 흔드는 광경을 그는 두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자비에르스키가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쉬턴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애쉬턴의 손이 금장 커프스링크를 꽉 움켜쥐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아하게 매만지는 것이 아니라 부러뜨리듯이 움켜쥐는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카드는 데이터가 아니라 저라는 인간을 향해 던져지게 됩니다. 쉬는 시간을 알리는 의장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애쉬턴이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휴게 시간의 복도였습니다. 애쉬턴이 저를 구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헤이워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후 세션에서 정정하세요. 데이터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 자리도, 당신 연금도, 따님의 미래도 전부 무사할 겁니다. 그리고 정정하지 않으면요? 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당신을 묻어버릴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는 당신이 더 잘 알 텐데.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마주 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천의 작은 식당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제 등을 받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협박은 능력이 없는 자의 마지막 언어라더군요. 오후에 뵙죠. 세션이 재개되자마자 애쉬턴이 발언권을 잡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저라는 인간을 향한 카드였습니다. 여러분, 오전 발표를 듣고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영국의 심의관이 왜 이토록 한국 편을 드는가? 제가 입수한 정보가 있습니다. 헤이워드 심의관은 한국 측으로부터 극진한 접대를 받았습니다. 현지에서 술자리까지 가졌다더군요. 이 발표의 중립성 믿으시겠습니까?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진흙탕이었습니다. 데이터로 모지기니 사람을 더럽히는 것. 그의 마지막 카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화면에 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한국 출장의 전체 일정표, 비용 명세, 영수증입니다. 항공료와 숙박은 전액 영국 국방부 예산. 한국 측에서 받은 것은 공장 구내식당 식사와 마지막 날 시내 식당에서의 저녁 한 끼, 합계 약 6만 원어치입니다. 제가 직접 절반을 계산했으니 접대 금액은 3만 원이군요.
회의장 어딘가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접대 이야기가 나왔으니 저도 하나 공개하죠. 4개월 전 런던 메이페어의 회원제 레스토랑, 한 병에 수백만 원짜리 와인. 그 자리에서 국장께서는 제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결론은 정해져 있지 않느냐고 하셨죠. 한국행 비행기는 타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제 사무실에 USB를 두고 가셨습니다. KF-21의 무사고 기록을 통째로 삭제하고 근거 없는 추정으로 채워진 발표 자료가 담긴 USB를요. 그대로 읽기만 하면 합동획득위원회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말입니다.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일제히 애쉬턴을 돌아봤습니다. 의장 홀름그렌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애쉬턴이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USB, 여기 있습니다. 저는 안주머니에서 두 번째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파일 생성 기록의 BAE 전략실 계정이 그대로 남아있더군요. 의장님,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애쉬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자비에르스키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장님, 폴란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애쉬턴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에 전차 1000대 도입 계약을 맺었고 1차 물량은 계약 후 14개월 만에 인도받았습니다. 자주포도 경공격기도 운용 중입니다. 한국이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서류가 아니라 경험으로 압니다. 오늘 데이터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폴란드는 KF-21을 차기 전투기 사업의 공식 후보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달 사천에 실사단을 보내겠습니다. 쾅! 보이지 않는 망치가 회의장을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유로파이터의 최대 잠재 고객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탈을 선언한 겁니다. 곧이어 핀란드 측 옵서버가 입을 열었습니다. 핀란드도 해당 데이터의 공식 공유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리죠. 애쉬턴 국장께서 오전에 전통을 말씀하셨는데 전통이 관성이 되는 순간 그것은 강점이 아니라 약점입니다. 4개국이 부품을 돌려막느라 납기가 5년씩 늦어지는 것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덴마크가 자료를 요청했고 동유럽의 두 나라가 실사 동행을 문의했습니다. 둑이 터진 것입니다. 애쉬턴은 그 모든 광경을 선체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 뭉치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다들 쏟고 있는 겁니다. 고작 한 번의 발표에, 종이 쪼가리 몇 장에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서로 메모를 교환하고 보좌진을 불러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이 시장의 황제였던 남자의 말을 이제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의장 홀름그렌이 의사봉을 잡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위원회는 KF-21을 차세대 전투기 공동평가의 정식 대상 기종으로 격상하고 헤이워드 심의관의 실사 데이터를 전 회원국에 공유할 것을 의결합니다. 아울러 오늘 제기된 평가 개입 시도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별도 조사. 그 네 글자가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애쉬턴의 손에서 서류 뭉치가 미끄러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그 위로 KF-21의 성능표가 인쇄된 한 장이 펄럭이며 떨어졌습니다. 732억 원. 4.3배. 그가 그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두 손이 천천히 올라가더니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고작 26년짜리 나라가 이럴 리가 없어. 그는 그 말을 중얼거리며 비틀비틀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18개국 대표 2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회의장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금장 커프스링크 한 짝이 바닥에 떨어져 구르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영상의 첫머리에서 말씀드린 장면입니다. 유럽 방산의 황제가 무너진 순간 그를 무너뜨린 것은 미사일도 음모도 아니었습니다. 종이 한 장에 적힌 한국이라는 나라가 26년 동안 흘린 땀의 숫자였습니다. 한 달 뒤 방산업계 뉴스에 짧은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BAE 유럽 차기 전투기 입찰에서 유로파이터 제한 가격 21% 긴급 인하. 전통만이 전투기를 만든다던 회사가 전통 없는 나라의 전투기 앞에서 스스로 가격표를 찢은 겁니다. 기사 어디에도 애쉬턴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는 내부 조사 끝에 조용히 회사를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20년간 시장을 호령하던 남자의 퇴장 기사는 단 2줄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됐냐고요? 솔직히 각오했었습니다.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이상한 감사에 시달리거나. 하지만 세상은 제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브뤼셀에서의 발표가 회원국들 사이에 퍼지면서 저를 건드리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 겁니다. 진실은 때로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됩니다. 제 보고서는 한 글자도 수정되지 않은 채 공식 채택됐습니다. 그 보고서의 결론에는 22년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의 전투기 이름이 이렇게 적혔습니다. 반드시 주목해야 할 차세대 플랫폼 KF-21 보라매. 그 뒤로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24기 도입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폴란드 실사단이 사천을 다녀갔습니다. 동남아시아 두 나라가 공식 자료를 요청했고 중동의 한 국가는 미국 최신핵이 도입을 거절당하자 곧장 한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F-16을 교체해야 하는 25개국. 그 거대한 시장의 후보 명단 맨 위에 이제 보라매라는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발표가 있고 얼마 뒤 저는 사천의 정도윤 수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고서 채택 소식을 전하자 수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의관님, 저희 아버지 산소에 다녀와야겠습니다. 남의 비행기만 탔다 가신 분께 이제 우리 비행기가 유럽 하늘을 넘본다고 말씀드려야죠. 저는 그날 밤 서재에서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28년간 전투기라는 기계를 평가하며 살았습니다. 속도, 가격, 납기, 그런 숫자들로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전통이 아닙니다. 80년의 역사도 화려한 가문의 문장도 아닙니다. 안 된다는 통보 앞에서 밤 11시 반에 모여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드는 사람들. 주말도 명절도 없이 3년 7개월을 갈아넣고 레이더가 첫 표적을 잡던 날 모니터 앞에서 부둥켜 안고 울던 사람들. 전투기는 바로 그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보라매는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 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천의 활주로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그 어린 매는 세상이 비웃을 때도 날개를 접지 않았고 하늘을 빼앗으려 할 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날개는 한반도를 넘어 유럽의 하늘까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천의 활주로에서는 보라매의 엔진 소리가 울리고 있을 겁니다. 한 세대가 비웃음 속에서 선언한 꿈을 다음 세대가 하늘 위에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입니다. 저는 그 저력 앞에서 기꺼이 고개를 숙인 한 사람의 영국인입니다. 지금까지 영국 국방부 심의관 리처드 헤이워드가 사천과 브뤼셀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안 된다는 말 앞에서 우리가 만들면 된다고 답했던 대한민국 기술자들의 26년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역사를 바꿉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